안녕하십니까. 고정근의 속속경제 고정근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8일부터 직무를 시작해서 10일부터 이제 업무 보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제 어제부터 업무 보고 받기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업무 보고를 받은 것이 주택 부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택 부문에서 일성이 스피드 공급 주택 공급, 스피드 민간 주도 주택 공급과 그다음에 공시가격 재조사를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피드 민간 주도 스피드 공급 주택 공급과 공시가격 재조사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의 스피드 민간 공급과 공시가격 재조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제 그 제1호 업무가 재건축 활성화로 꼽았습니다. 10일부터 업무 보고를 받기 시작한 오세훈 시장은 제1호 보고를 주택 분야로 꼽았습니다. 주택 관련 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주요 내용들이 많이 보고됐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몇 가지를 보면은 일단 주거지역 용적률을 30에서 100%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를 폐지한다. 여의도와 잠실 주공 5단지 등 재건축 사업을 추진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한다. 상생주택, 즉 장기 전세주택을 7만 호 공급한다. 모아주택이라고 그래서 소형 재건축 사업을 공급한다. 아파트 공시가격을 재조사한다. 재산세를 완화한다. 청년 월세 지원을 확대한다. 이런 보고를 받고 논의했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 다들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방향입니다. 그동안에 주로 박원순 10년 동안 거의 400여 재건축 재개발 단지를 지정되었던 것을 집권으로 해제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40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이 안 되는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 주거 모습을 보존한다 하는데 역점을 두고 그 보존한데 무슨 길을 정비한다든지 혹은 벽에다가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 주거 재생계획 40여 곳이 지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슬럼화되면서 큰 사회 문제가 되어 왔는데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자마자 바로 12개 도시재생지역에서 도시재생지역을 해제하고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나올 정도로 큰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보건시장은 주로 그런 재개발, 재건축을 반대하고 도시 재생, 이란 이름의 구시가지 보존에 역점을 두면서 도시농부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도시농부라고 해가지고 예컨대 한강 섬에다가 주말 농장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해왔습니다. 상당히 복고적인 그런 어, 주거 정책을 해오다 보니까 주택 공급이 안 되면서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오 시장이 바로 이걸 바로 이제 시정하려고 한 거죠. 민간 주도 게다가 또 이제 김현미 교통부 장관이 주로 규제 위주의 세금 위주의 정책을 하면서 역시 또 공급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것이 박원순 시장과 김현미 장관의 노선이 서로 맞았던 정책 방향이 서로 맞았던 거죠. 게다가 김현미 장관을 이어서 들어온 빈창훈 장관도 주택을 공급을 했습니다만 드디어 4년간의 실정 끝에 공급을 얘기했는데 공공주도 공급을 한다. 그것도 LH공사 이번에 말썽이 난 LH공사가 주도하는 LH공사의 대지를 선납받아서 LH공사가 시행사가 되어서 공공주도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지금 LH공사의 온갖 비리가 터지면서 사실상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 시장이 민간 주도의 이런 공급을 한다 하는 얘기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간 주대 공급을 하겠다.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해서 민간이 공급한다. 두 번째가 세금 폭탄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공시가격을 재조사한다. 이것이 두 가지가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스피드 공급 선언은 우선 이 스피드 공급이라는 것은 현재 가능한 것부터 먼저 짓는다. 뭐 어떻게 보면 오세훈 시장이 임기가 1년 남짓하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자체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짓는다 하는 것이 바로 스피드 공급 대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로 어제 그 11일 업무를 받고 어제 13일 오전에는 화산 국무회의에 참여하고 오후에는 강동구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강동구의 라운폴의 아파트라는 데를 방문한 이것이 바로 오세훈 시장이 얘기했던 주택인데 하나의 예인데요. 뭐 저층 주거지의 새로운 정비 모델로 모아주택 도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것이 소규모 필지 주택 소유자들끼리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가 되면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런 방안인데 여기에는 54가구 연립주택이 71가구 아파트로 늘려 짓는 그런 현장을 어제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문하면서 오 시장은 그 공시가격에 관해서는 최소한 뭐 너무 올랐기 때문에 1년 정도는 동결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국민의힘 소속 5개 시도지사, 서울, 부산, 제주, 대구, 경북 5개 시도지사와 협력을 해서 연대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그 스피드 공급이라서 빠른 주택 공급 실행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로 18만 5천 가구, 그 다음에 2종 주거지역 7층의 규제를 폐지하고 상생주택이라고 해서 장기 전세주택을 7만 공급을 하고, 소형 재건축 사업인 모아주택에 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과거에 그 임대주택은 주로 임대주택 위주의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방향을 가고 공시가격도 재조사한다. 그 다음에 각종 규제를 철폐한다. 근데 35층 층고 규제라든지 이런 거, 용적률 규제 이런 것들을 층고 규제를 폐지하고 용적률 규제를 완화한다. 그 다음에 도시 재생 사업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추가로 사업 추가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도시재생 관련 부서를 축소한다라고 했습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그간에 민원이 너무도 많았고 그 지역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슬럼화되면서 민원이 너무 많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50층 한강변 50층의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 해서 굉장히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세훈 시장은 이렇게 되면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지 않겠느냐 이런 반론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 뭐 반짝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 과거에 MB 정부 때 뭐 행복주택 같은 거 공급할 때도 그때 당분간 일시적으로 올라가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집값 안정에 기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생각으로도 지금 칩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서울 시내 재건축 재개발을 하지 않고 계속 서울 외곽의 상계 신도시들 중에 지금 뭐 상계 신도시 때문에 뭐 토지 투기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만 계속 그래 함으로써 가장 큰 문제가 직장에 가장 지금 많이 다녀야 하는 청년, 장년, 중년들이 서울 시내에 가까운 직장 근처에 거주하지 못하고 1시간, 2시간이 걸리는 서울 외곽에서 꼭 다녀야 한다. 그런 얘기. 그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뭐, 그야말로 지옥이죠. 출퇴근 지옥이죠. 그런 것을 이제는 좀 벗어나야 되는데, 다 이런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전 세계 선진국은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과 중년들은 도심에 거주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든 분들이 이제 퇴직하면 교외로 나가는 그런 현상이 전반적인 우리는 그와 반대로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이 왜냐하면 시내에 재건축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예정인 거예요. 시내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가급적이면은 전철역 근처라든지 출퇴근의 편리한 곳에서 거주하는. 제가 유럽에서 공부를 하고 또 해외에서 많이 근무했지만 유럽 같은데 뭐 거의 그 아름다운 그 위행상으로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빨간 지붕에 하얀 벽돌집 뭐 이런 거 사업층 이런 것들 대부분 다 보면은
그것이 청년들이 거주한 원룸 주택입니다. 저도 거기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런데 40년 정도 근무하며 돈을 모아서 모으면 이제 한 20집값에 한 20% 정도의 다운페이먼트만 마련되면 한 80%의 자기 모기를 얻어서 집을 사는 구조죠.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면서 서울 외곽으로만 계속 나가는, 심지어는 뭐 편도에 출근에 2시간씩 더 걸리는 그런 고통을 우리 청년들과 국민들에게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은 이제 오션 시장이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특히 민간 주도 활성화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정부의 공공주도와 공공주도의 임대주택 위주의 공급 정책과 충돌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것이 더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가 하면 전문가들은 앞으로 공급 물량 확대하려면 이런 민간 재건축 활성화에 협조를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그런 옷시장의 민간 공급 중심 주택 정책에 문정부가 협조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이번에 이제 빈창훈 장관이 물러나게 됩니다. 빈창훈 장관이 여러 가지 얘기했던 그런 공공주도 공급 정책의 문제가 드러나고 하면서 이번에 4월 개각에서 물러날 전망인데, 후임 장관이, 국토장관이 옷시장과 협조를 할 수 있는 장관이 올 것인가, 싸움을 할 수 있는 장관이 올 것인가, 이것이 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부가 정말 주택 정책의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반성하고 성찰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은 옷시장과 협조를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사실 주택 정책이 중앙정부가 주도한다고 하지만은 서울이 가장 중심적인 곳이기 때문에 서울시장과 서로 협조를 하는 것이 가장 기묘한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유력한 사람이 조정식 민주당 의원인데, 20대에서 국토교통위원장을 했고, 또 대학 때도 연세대학교에서 건축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느냐, 그런 함화평이 나오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현재 기재부 1차관, 교통부 1차관이 거론되고 있는 그런 상황,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큰 정책을 한다고 하지만 서울이 가장 중심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서울시장과 협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장관을 선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에 대해서 정부가 거부하지 말고 재조사를 해야 한다 하는 언론들의 그 질타가 있습니다. 지금 공시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은 아파트 값은 과거 13년 전에 4억에서 지금 9억으로 올랐는데, 종부세는 13년 전 그대로 하니까 종부세 납부 대상이 4배나 증가했다, 얘기입니다. 2016년 하더라도 약 6만 명 정도, 6만 9천 명이 종부세 부과 대상이었는데 지금 29만 1,000명이나 대상이 되고 있다. 세금은 2016년에 불과 4년 전에 339억에서 2020년에는 3,188억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 납부 대상자 1가구 1주택자의 비율이 43%나 도달하고 있습니다. 2016년만 하더라도 25%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거의 특별하게 큰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부과하는 종부세가 아니고 그냥 일반 보편적인 사람에 대해서 종부세를 부과하는,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서울에 웬만한 사람은 다 종부세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너무도 공시가에 문제가 있다. 게다가 공시가가 뭐 제대로 조사 안 돼서 들쭉날쭉, 심지어는 뭐 한 아파트 내에서도 앞집이 다르고 뒷집이 다르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문제가 많은데, 전반적으로 부동산 세금이 우리가 OECD에서 3번째로 높다. 정부가 툭하면 여전히 낮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OECD 평균이 재산세가 1.9%인데 GDP 대비 1.9%인데 우리는 3.3%나 1.7배나 1.7배나 높게 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국회 유경련 의원 조사에 의하면 한국이 GDP 대비 4.05%, OECD 3.3보다도 높게 나왔거든요. 4.05%라서 영국, 프랑스 다음으로 높다.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부자가 되려는 의욕을 꺾는 한국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잘 사는 걸 보지 못한다는 얘기죠. 좀 잘 사는 것을 보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그 좌파들의 그 왜곡된 심성이 여기 드러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직 성장보다는 분배만 주장하면서, 그러나 분배만 주장하면서 본인들이 굉장히 정의롭고 공정한 것처럼 윗선을 해왔다, 코스프레를 해왔다는 게 이번에 부동산 투기, LH 사태가 터지면서 드러난 공직자들과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투기를 하면서 국민들은, 네, 국민들은 좋은 집에 살면은, 조금 좋은 집에 살면은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매기면서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그런 좌파들의 왜곡된 그 위선이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징벌적 세금에 관해서는 1주택자만이라도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에 쭉 보면은 오세훈 시장의 그 주택정책에 민간주도의 스피드 공급 이런 게 이제 가능한 것부터 먼저 빨리 공급했는데 너무 공급이 그동안에 12년 동안 박원순 시장이 있을 동안에 도시 재생에다 못해가지고 재건축, 재개발로 지정됐던 400여 지구를 직권으로 해제해버렸기 때문에 저는 요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정부에서 이번에 얼마 전에 그 부총리, 홍남기 부총리가 주택정책은 중앙정부의 소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박원순 시장이 400여 재개발 재건축 지역을 직권 해제할 때는 왜 가만히 있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도시 재생을 한다고 옛날 모습을, 옛날 시골 그런 모습들을, 개발 전의 모습을 유지하겠다 하는 그런 걸 계속 해 나가면서 슬럼화시키고 주택 공급을 적게 하면서 서울의 집값만 폭등시키는 이런 것들. 더구나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면서 더욱더 그것이 가속화돼가지고 김현미 장관이 등장하면 더욱더 가속화되고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변창흠 장관이 후임으로 그 4년간의 실정 끝에 들어온 변창흠 장관은 더욱더 민간 주도가 아니고 이제 완전히 공공주도를 해야 한다. 개인이 갖고 있는 땅을 재개발 재건축하면 대충 한 8년 정도, 5년에서 8년 정도 후에 입주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집값이 어떻게 변동될지도 모르는데 땅을 미리 선납하라고 해가지고 그 선납한 걸 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들어온 LH는 시행사 역할을 했어. 우리나라의 인류 예컨대 건설회사들을 시공사로 거느리고 일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꺼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침 LH공사의 비리가 터지면서 LH공사 얼마나 복마전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면서 지금 많은 주택 공급 지역으로 지정됐는데도 이미 주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 시장이 민간 주도의 스피드 공급을 대책을 내놓았고 또 세금 폭탄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공시가를 재조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첫 출발을 굉장히 산뜻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